글쓰기의 중요성은 알지만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글쓰기를 매일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판매로 이어지는 글쓰기의 방법을 몰라 답답함을 느껴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팔리는 글쓰기에 솔루션을 드리고 싶어서 상위 클래스, 글 초고수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글과 관련된 5가지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글 한 개를 쓸 때 적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하루 종일 시간을 갈아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수익으로 직결하는 글을 쓸 때 1시간에서 3시간이면 뚝딱 나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떼돈? 떼돈이라고 하니 그 모습이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최근 제 글쓰기 강의를 수강하신 분이 10일 동안 12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린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볼게요. 단톡방에 수익 인증이 올라와 저도 너무 궁금한 나머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어떤 아이템으로 벌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디자인과 관련된 일이고 90% 이상 글로 되어 있다고만 말해주셨습니다. 일주일간 720만원을 결제받으시더니 결국 첫 판매 만에 1200만원의 순수익을 만들어내셨다고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네요. 글쓰기로 인해 생기는 수입은 이처럼 상한선이 무한대로 열려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글로 수천만원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해 5개의 키워드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 글쓰기 카피라이팅 강의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꿀팁이에요. 그러니 제발 강의 듣기 전에 이 영상부터 끝까지 보고 적용하세요. 글을 잘 쓰려면 계속 써보면서 연습해야 합니다. 필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서를 하며 어휘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뻔한 내용들은 다 배제했으니까 안심하시고 여기서 이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해드리자면 5가지 키워드는 다음과 같아요. 목적, 구조, 표현, 연계, 속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글쓰기를 시도조차 못하기에 제가 조금 더 일반인들의 최적화된 글쓰기 순서를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저같이 하루 1~2시간으로 잘 팔리는 글을 써서 수입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테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팔리는 글쓰기 1번 목적.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 글은 정보성 글이야, 이번 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세 페이지야 라고 글의 목적만을 세팅하고 글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목적은 반드시 2가지로 세팅하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글의 종류와 글의 주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글의 종류 일기, 글의 주제 여유는 비즈니스에서 독약이다. 글의 종류 정보, 글의 주제 디지털 노마드의 장단점을 알고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처럼 글의 종류에 따라 글의 주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렇게 우선 글의 종류를 판매 글인지 일기 글인지 큐레이션 글인지 정보성 글인지부터 선택하세요. 그 다음 A, B, C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글 전체에 통용되는 한 가지 주제만 정하세요. 글 안에서의 목적은 반드시 단 하나여야 합니다. 목적이 여러 개일 경우 나를 비롯해 독자들도 혼란을 느끼기에 글을 쓰는 의미 자체가 사라져요. 안 보는 글을 왜 써요? 그 시간에 운동을 하면 체력을 늘리거나 잠을 자면서 체력을 충전하는 게 더 이득이죠. 하지만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에 따른 효율적인 방법만 대입하면 되기에 글을 수입으로 쉽게 이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2번 구조. 제 블로그 글 비밀 댓글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권 팀장님, 제 글이 너무 상업적으로만 보이지 않을까요? 권 팀장님, 글의 설득력을 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 업로드된 말 잘하는 6가지 대화법 영상에서 정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해드렸었죠.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시청해보세요. 말 잘하는 것과 글 잘 쓰는 건 우리 생각을 전달함에 있어 매한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글을 구조화한다면 독자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시작부터 끝까지 글을 읽고 더 넘어 전략적으로 심어둔 행동 유발까지 하게 될 겁니다. 글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짜기 위해서는 딱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초안. 저는 초안이 없다면 절대로 글 작성을 하지 않아요. 제 주변 글 잘 쓰는 분들을 보면 99% 이는 동일했고요. 첫 문단, 서론, 본론, 결론 최소한 4가지로는 초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초안이 없다면 시작부터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만 올라갈 뿐이에요. 2. 3가지. 제 글과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는 방식을 자주 사용해요. 왜 3가지일까요? 3이라는 숫자가 대한민국에서 의미하는 신비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넘어 3은 인간에게 친숙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의 무기는 3가지이고 사람의 이름은 3글자가 대부분이고 369 게임, 상중하, 소중대의 분류를 결정하죠. 또 오겹살보다는 삼겹살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모든 국가의 권력은 3권 분립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파도 3이라는 숫자가 끝이 없는 걸 보니 과학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무언가를 설명하는 영역에서 3가지로 나눠서 적어주세요. 친숙함을 넘어 설득력에 힘을 실어줄 겁니다. 3번 표현. 저는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기에 과장하는 걸 최대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추후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철칙이죠. 그래서 더 그럴싸하게 표현하는 게 무언가 도를 넘는 느낌이라는 점 굉장히 공감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이 과연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표현에는 최소한의 후킹이 담겨야만 해요. 또한 이게 돈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표현에 후킹을 더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글쓰기에 적용하면 아무도 안 보는 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은 문장을 2가지로 표현해 볼게요. A. 호텔을 업그레이드하니 방과 화장실이 2개가 되었습니다. B. 대기업 총수들이 호텔에서 최고급 호실로 가는
명백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사진첩에 있는 아무 사진이나 가져와서 비후킹과 후킹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A는 현상에 대해 표현했고 B는 같은 현상을 대기업 총수, 최고급 호실 한 가지 이유라고 후킹을 담았고요. 여러분이라면 두 가지 문장에서 어떤 표현이 더 끌리나요? 다음 문장까지 보고 싶은 건 A, B 둘 중에 어떤 건가요? 아마 90% 이상은 B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팩트를 기반으로 모든 문장에 후킹을 남는 버릇을 들여야 해요. 이게 글 쓰는 표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있는 그대로 적지 마시고 조금 더 그럴싸하게, 조금 더 보고 싶게 글을 적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게 채워나는 어느 순간 고민하지 않고도 내가 적은 문장에 후킹이 담겨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번 연계.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하실 거라 생각해요. 글로 연결? 말이 쉽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글을 쓰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함께 보면 좋은 글 3개 링크를 던져놓는 이유기도 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의 글을 끝까지 읽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그런데 끝에만 링크를 심어두면 연계될 확률 자체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선택권을 독자들에게 넘기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글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독자들이 무의식에 한 개의 글이 아닌 N개의 글을 보도록 만들어야죠. 이걸 글 안에 퍼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 상위 노출 글로 유입되어 2.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소개글로 연결되어 3. 소개글의 내용이 진짜인지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글로 타고 들어가 4.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로 판매글로 종착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순서를 통해 글이 연계가 되어야 스무스하게 판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진에 있는 영상에서 글 연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심화해서 풀어 설명했으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지금 바로 시청하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썸네일처럼 글로 1억을 벌 수 있어요. 또한 글의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이 연계는 세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맥락에 맞게 연결할 수 있는 글 소스들이 많아지는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이죠. 5번 속도.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가장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설명드리자면 직업적으로 저 같은 강사나 작가가 아닐 경우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하루 왼종일 글만 주구장창 쓰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이 글을 잘 쓰고 싶음에도 하나의 글을 작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 포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글 잘 쓰시는 분들은 이러한 일반인들의 매일매일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을 절대로 몰라요. 그거 한두 시간이면 툭 하면 툭 아닌가? 숙련자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쉬워 보이죠. 저는 글을 빠르게 쓰고 다음 업무로 넘어가기 위해 글을 발행하기 전과 후로 해야 할 일들을 나눕니다. 글 쓰기 전 각 잡고 메모, 실시간으로 메모를 하며 글감을 다 뽑아놓고 글 작성에 들어가요. 백지장에 글을 쓰는 그 막막함 없이 생각나는 대로 신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 됩니다. 글쓰기 후 1시간 지나고 수정, 20분 낮잠 자고 수정, 비완벽주의로 일단 글을 발행한 뒤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100%에 가까운 글로 만드세요. 수정은 글을 쓰고 난 바로 다음이 아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논리 구조나 표현을 체크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진행하세요. 글쓰기 전후에 두 가지씩을 적용하면 퀄리티는 더 올리면서 여러분이 글 쓰는 시간을 최소 3분의 1까지는 단축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방에 글을 쓰려 하지 말고 하루에 시작 전에 30분, 하루에 끝에 30분만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글도 이와 똑같습니다. 완벽한 글을 한 방에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시작에 30분, 끝에 30분. 이 정도도 노력 안 하고 글 잘 쓰고 싶다는 건 이건 마치 운동 안 하고 기깔나는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는 것과 같습니다. 뭐 글은 쓸 수 있겠지만 그 글의 퀄리티는 군살이 가득한 나의 몸 상태처럼 나올 겁니다. 목적, 구조, 표현, 연계, 속도. 너무 어렵지 않으니 한 단계씩 살포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5가지 키워드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글 퀄리티는 5배 높아져 경쟁자들을 압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언택트 시대에서 돈 버는데 글쓰기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설명란에는 글을 쓰는 대표적인 공간이 블로그를 통해 초스피드로 수익화를 하는 테크트리 PDF와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하는 소개글로 신뢰성을 비약적으로 올리는 법 PDF 다운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것까지 다운받으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